우리는 지금 매우 신비로운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쌓아놓은 돌로 만든 울타리, 그 안에는 깔끔하고 둥근 무대, 이 모든 풍경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열된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태고적 신비가 가득한 기원전의 천지창조 무대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아 섬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토 스테파노 지역 해발 1000m 고지대입니다. 바로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또 결혼식도 합니다. 이 적막한 시골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로렌조 레이나라는 양치는 목동이 만든 다큐멘터리 모노드라마입니다. 로렌조 레이나는 대대로 양치는 일을 해온 집안의 외동아들입니다. 9살 때부터 양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가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일보다도 나무를 깎거나 돌로 무엇을 만드는 조각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다가 양떼를 제때 돌보지 못해서 늘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런 로렌조는 늘 아버지에게 혼나고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조각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에게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배울 때는 없고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만드는데도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로렌조 레이나의 유일한 스승은 풀밭에 누워서 울면서 쳐다보는 하늘이었고 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와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로렌조는 군대를 가게 되고 군 복무 시절에 나폴리에서 한 조각가를 만나서 약 1년간 틈틈이 조각 공부를 합니다. 그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조각 전시를 하는데 다행히도 작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조각가로서 재능을 인정받게 되고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목장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각을 본격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렌조는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작품 발표를 하고 미국에까지 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딱 그 시기에 아버지의 임종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 로렌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조각을 하더라도 가업인 목축일은 제발 버리지 말고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조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에 그는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밀라노를 비롯 해외 여러 도시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몇 군데에서는 작품 제작 주문까지 받았지만은 그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해질녘에 로렌조 레이나는 그의 양떼들이 하는 특이한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언덕의 특정 지점에서 양들이 자주 멈춰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마치 양들이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때 그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양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양 대신에 돌 의자로 바꾸어 놓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 극장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야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을 한 조각은 아니지만은 그가 이 공간에서 체험한 신비로운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극장을 만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의 별이 생각났습니다. 목동과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의 대화에서 별자리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듯이 산속 외로운 목동은 별과 자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동 로렌조 레이나는 그 상상을 현실에서도 재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6년 이 극장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는 가능하면 땅의 모양을 변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언덕 위로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돌을 산으로 가져가시나요? 어디 아프신가요?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머릿속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친 돌로 둘러싸인 극장의 입구는 매우 좁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을 지나면 둥근 무대가 보이고 주변에는 주사위 모양의 돌 의자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데 그 개수는 108개,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극장의 이름이 테아트로 안드로메다, 우리말로는 안드로메다 극장입니다. 마침내 2012년에 완공이 될 때까지 로렌조는 무려 26년의 긴 세월을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 사진이 극장이 만들어지기 전 사진입니다. 황량한 풍경에 로렌조 레이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안드로메다 극장입니다. 그 가운데 로렌조 레이나가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30년 후를 생각하고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서두르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발 1000m에 돌로 만든 극장이 탄생했습니다. 목동이면서 조각가인 1960년생 로렌조 레이나는 생애 최고의 걸작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0년 팜 컬처럴 파크 프로젝트가 이 장소에서 추진되면서 전 세계 사람을 끌어들이는 예술 마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카운틀리스 시티즈라는 비엔날레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기적이 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이른 아침에 로렌조 레이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선발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고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 큐레이터 마리오 쿠치넬라로부터 공식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2018년 이탈리아 남부를 대표하는 작품 2만여 개 프로젝트 중에서 안드로메다 극장이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안드로메다 극장이 농촌 지역의 침체된 사회문화적 구조를 되살리는 데 잠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 최대 인파를 자랑하는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참가한 것입니다. 그 후 안드로메다 극장 사진은 너무도 순식간에 SNS로 전파되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인스타그램 조회수 4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극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하루에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곳 이태리 남부는 위험하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습니다. 특히 시실리아 섬은 이탈리아 마피아의 중심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조 레이나도 15살 때 마피아 조직이 들어오라는 암시로 권총까지 선물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총보다는 정과 망치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총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로렌조 레이나는 월드스타가 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의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그가 잡은 정과 망치로 만든 극장은 고향 산토 스테파노 지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약 권총을 잡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권총으로 월드스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월드스타 로렌조 레이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꿈은 모든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 결실은 강물같이 흐르는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오해나 주변에 방해가 있어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외로운 양치기 그리고 고독한 한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낙후 지역을 다시 살게 하는 희망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상상력의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